지난 한 주간 있었던 지방선거 이슈를 돌아보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 선거 인사이드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50여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브로커란 키워드가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퇴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가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중선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선거 브로커로부터 당선을 미끼로 한 청탁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브로커들의 접근은 선거를 위해 지역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왔고 선거 자금 명목으로 시청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말이 장난인 줄 알았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선거 브로커들이 각 단위 선거 캠프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폭로는 시민들의 이익이 소수의 브로커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익히 알려진 브로커들도 다른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돈 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는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대비 권리당원이 기형적으로 많은 호남의 현실에서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선거인단 50%라는 현재의 경선 방식은 조직을 만들라는 이야기이고 조직을 만들라는 이야기는 돈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이 예비 후보의 기자회견을 토대로 선거 브로커와 기형적인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녹취록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 후 예비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찍어주다 보니 제대로 일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동네에서만 큰소리치는 골목대장만 남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번에 토우 브로커 정치를 끝장내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전주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익히 알려진 브로커들도 다른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전 예비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전주시장 예비 후보 캠프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말이 장난인 줄 알았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선거 브로커의 실체를 폭로한 이 발언이 전주시장 선거를 일시에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미 다른 후보 선거 캠프에도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추가 발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폭로 직후 곧바로 다른 전주시장 예비 후보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지훈 예비 후보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선거 브로커 개입설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 적폐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후보들의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유창희 예비 후보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파문은 충격을 넘어 정치 혐오를 부를 만한 사건이라며 앞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대시민 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서윤근 예비 후보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고 관련자가 누구며 어떤 이익이 오갔는지 검찰과 선관위가 신속히 밝혀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당사자들은 대시민 사과와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임정엽 예비 후보는 이번 파문은 민주당 공천에 이권 카르텔이 개입했다는 증거라며 검경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선거 브로커 개입 폭로에 다른 후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선거 브로커와 후보 캠프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선거 브로커 논란이 비단 전주시장 선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장수 군수 선거에 출마한 유력한 예비 후보가 브로커들로부터 관리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브로커 논란이 장수 군수 선거로까지 튀었습니다.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 후보는 선거 브로커의 개입이
비단 전주시장 선거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역 의원 선거에도 제가 그 일정 부분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목한 곳이 바로 장수군수 선거입니다. 자신이 확보한 녹취록에 유력 후보에 대한 선거 브로커의 관리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관리를 한 거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후보들을 관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똥은 즉각 장수군수 선거로 튀었습니다. 먼저 장영수 예비후보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장 예비후보는 자신은 지난 정치활동과 군수 재임 시절 폐기물업자와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혹을 취재한 언론사가 일부 인사의 술주정을 확인 없이 보도하면서 자신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성빈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양 예비후보는 장영수 예비후보가 제안한 정책선거 노력에 동참하겠다면서도 해당 보도에 언급되지 않은 장 예비후보의 이 같은 반응은 의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장 예비후보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두 예비후보 모두 이번 의혹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장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금권 부정선거 의혹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또 예비 후보들에게는 불법 행위 금지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선거 브로커가 장수군수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수 YMCA 등 장수군 내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폭로와 언론 보도로 인허가 청탁 비리와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제기됐다며 장수군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수 군민은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체적 사실이 반드시 명명백백 밝혀져 다시는 이 땅의 선거 브로커와 같은 혁잡군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그런 국민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그냥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지방선거에서도 저는 분명히 큰 코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선거 브로커와의 접촉 사실이 밝혀진다면 사퇴하겠다는 서약에 예비 후보 모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부정선거 근절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성빈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의 원본을 장수 군민들 앞에 공개하여 누가 거론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히는데 동의하여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세 예비후보 모두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수 선거입니다. 현직인 박성일 완주군수의 불출마로 완주군수 선거는 무주공산으로 치러집니다. 일단은 그 빈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경선이 예고돼 있습니다.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인물은 현재까지 모두 5명입니다. 유희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이돈승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 구경석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두세훈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먼저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의 유희태 예비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적임자라며 경제인 출신임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꾸준히 도전하면서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이돈승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안호영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전주 항공대대 문제 해결에 산파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지역의 현안을 꿰뚫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고산농협 조합장을 지낸 구경석 예비후보는 이번에 두 번째 군수 선거에 도전합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완주 군수 선거에서 현 박성일 군수에게 불과 188표 차이로 석패한 뒤 그간 꾸준히 정치적 재기를 노려왔습니다. 제11대 전라북도 의회 최연소 의원을 지낸 두세훈 예비후보는 5명의 후보 중 유일한 40대 청년 정치인입니다. 두 예비후보는 젊음과 유능함을 무기로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지용 전라북도 의회 의장은 완주군 의회 의원으로 시작해 전라북도 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지역 내 대표 정치인입니다. 현재 맡은 의장직을 끝까지 수행한 뒤 예비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됩니다. 다른 정당 후보나 눈에 띄는 무소속 후보가 아직은 보이지 않아 경선이 곧 본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한때 인구가 급성장했지만 현재는 하락과 증가를 반복하는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꾸준히 전주와의 통합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시승격 등 자립과 관련한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또 로컬푸드 이후 완주를 대표할 정책 브랜드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번엔 장수 군수 선거입니다.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중 한 명과 무소속 후보 간 본선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현재 장수 군수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은 모두 4명입니다. 도내 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먼저 예비후보에 등록해 표밭을 다지고 있는 장영수 예비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민주당 소속 현직 단체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진 장 예비후보는 변수가 많은 시국에는 경험이 풍부한 군수가 필요하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선 당내 경선 후보로는 양성빈 예비후보가 준비 중입니다. 양 예비후보는 전라북도 의회 의원을 지내며 제안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이어 입법화에까지 성공하면서 능력 있는 젊은 지역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정치에 입문한 최훈식 예비후보는 신인의 새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장수군청과 전주시청, 전북도청 등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서 30년 행정 경험을 살려 장수군의 가장 큰 폐해인 측근 행정과 매관매직 철폐 등 공직사회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김창수 예비후보는 이번에도 정당 없이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섭니다. 이번 선거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김 예비후보는 장수농협 조합장 출신으로 지지 기반이 넓고 특히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1대1 맞대결 시 충분한 경쟁력을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장수군 역시 다른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 극복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또 장수를 경유하는 광주 대구 간 달빛 내륙철도의 활용 방안과 장수 한우와 사과의 육성, 또 대체작물 개발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이 선거 기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제1야당이면서 대선 승리로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전북에서는 만년 소수정당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도지사 선거에 3명의 인사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도내 보수정당 사상 지방선거 첫 경선이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조배숙 전 국회의원을 전략공천하면서 경선이 무산됐는데요. 도당 안팎에선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배숙 전 의원을 6일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로 전략공천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공천을 받은 조 전 의원은 지역에서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쉬운 선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전라북도의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자가 전라북도에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 공약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이번 전략공천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일찌감치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용호 변호사와 조 전 의원과 같은 날 출마를 공식화한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으로서는 황당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관련해 두 사람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도당 안팎에서도 실망이 큽니다. 3명의 후보군이 짜여지면서 경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복수 공천이 희망이 든 적이 없잖아요, 신청이. 근데 3명이나 했으니까 이럴 때 흥행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당이 확장성 있게 하는 그런 단계적 발달로 보면은 한 번 정도는 경선을 해보는 게 좋거든. 조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한편에선 도지사 출마를 발표하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결정이 됐거나 이미 약속을 받고 출마를 선언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정운천 도당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상식이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경선을 통해서 만약 졌다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운천 의원 자기 정치 인생을 위해서 선택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청년 당원들은 이번 전략공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하거나 탈당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운천 도당위원장과는 연락이 닿질 않아 이번 전략공천에 대한 전후 사정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각 정당의 경선이 마무리되고 최종 본선에 나설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에 대해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인사이드였습니다.